안녕하세요. 요약지 펴시면 4페이지를 펴보시죠. 자, 문제풀이 하면서 요약집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꼭 나온다 이렇게. 1번 보시면 그 요약집 2번 보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나오죠? 여기 보면 2번 있잖아요. 거기다 별표 5개 꼭 알고 가야지 공부할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관련된 거 다 알고 가셔야지. 그래서 여기 상대방 없는 나왔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 있는도 알아야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먹고 취해서 어디 가서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여기 지는, 지포는 지분 포기, 채무 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외워놓으시고, 특히 지분 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하여야 이렇게 다 관련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인 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나오면 취소. 그 다음에 유정. 작년에 우리 수험생 중에서 손자 봤다고 그랬지. 손자가 의사표시냐? 그래서 너 왜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당하는 것을 해서 다른 거 골랐대. 손자가 보여서. 내가 참 그 친구 저 뒤에 앉아 3월 달에 한 70점 맞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안 나오고 뭐 자꾸 일진같이 해 공부를. 일진같이 하는 거 알지? 뒤에서 왔다 갔다 동태만 한 손 살펴보고 가고 그런 거. 그러더니 딱 손자 보는 거가 내가 또 모의고사 시험 보고서는 또 1차 오셨어. 1차만 보셨는데 자기가 1차 보시고 와서 맞춰보겠다고. 58점 맞았어. 58점. 떨어지는 거지 뭐. 손자가 의사표시냐? 유증이 의사표시잖아.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유증은 상대방 있는 없는. 유재석 다시 유언. 배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재물포와 비교해야 돼.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재물포는 상대방 있는. 그러니까 요거 상대방 없는 걸 골라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유증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야. 이게 등기법에서 유증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이 아니고, 여기는 단독 행위지만 등기법에서는 유언 집행자와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 그다음에 이행불능이 의사표시예요. 해제가 의사표시예요. 두 개 외워놓으면 되지. 해제.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두 개 외워요. 두 개. 동철이가 어쩌고. 그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여러분들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오른쪽에다가 무효사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무효사유 나오는 사실. 무효가 생기는 사실은 크게 몇 가지냐면, 무효가 생기는 사실 맨 밥만 먹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거기서만 생기잖아. 아니 당사자, 또 목적, 의사표시 거기다 써. 왼쪽에 42번 왼쪽에다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오잖아요. 그럼 무효 사유 생기는 사실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당사자, 또 목적, 또 의사표시. 여러분들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조건도 의사표시라고. 조건은 의사표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의사표시를 조건, 부관 이렇게 배웠지. 쭉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 목적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목적에서 강행법규와
그다음에 반사회력행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강행복규에 효력 규정도 있고 무슨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 이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네. 그럼 단속 규정에 무지기가 전매를 생략했다 이런 거. 가장 무지기가 전매 생략했다. 효력 규정은 허가 없이 초과 신탁 이렇게 무효 물어보니까 이런 거 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골라라 그러면 다시 한번 우연히, 직접, 이건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잖아. 그게 유효지 일단 우직이. 그래서 1번 봤더니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요구받아야 돼. 직접. 단속 규정 위반. 유효 무효. 유효. 야, 이거 체결한 이거 매매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주택 임대차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했다가는 신세 망치는 거야 이거. 혹시 저거 여기 틀렸나? 냄새가 이상하다. 직접이 문제가 됐지? 유효 무효. 직접 거래한 것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 유효.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 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다 적정한 수준도 나왔네. 그리고 우연히. 그래서 유효 무효. 단속 규정 한번 외워본다. 시작. 무지기가 전매를 생략했다. 무허가 전매 생략. 자, 외운다. 우지기가 무전을 생략했다. 요 외워 지금. 우연히. 다시 우연히. 이게 우연이잖아. 여기 이거 우연히. 지금 뭐요? 직접. 무는 무허가 건물 임대. 저는 전매. 여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공부 다 했던 거. 다시 우지기가 무전을 생략했다. 무효다 유효다. 1번 2번이 단속 규정 위반이네. 그 다음에 성공보수약정,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 했을 때 여기서 앞에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따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세력들의 얘기가 검찰 국가라고 그러잖아. 형벌은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처벌하라 누가 부과해? 검찰이 하는 거라니까. 그냥 지 입맛에 맞게 이놈 잡아들이고 하니까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 지은 놈들이 우리 탈탈 털면 죄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할까 봐서 검찰 앞에 쩍도 못 서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 지금. 옛날에 군부 독재했을 때는 총이 멀리 있었잖아 저쪽에. 그러니까는 안 보인 데서는 물러가라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옆에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하면 무효지? 무효. 민사사건은 그 다음에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했대.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실수로. 그래서 매수인이 경험이 없대.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몇 배를 더 줬어요. 사기야 아니야? 어째서? 그럼 차고인가? 차고지 이제. 차고잖아 차고. 그래서 여기는 실수로 여기다 메모쳐. 실수로 해놓고 여기는 2단의 고의가 없잖아요. 여기다 메모해봐. 2단의 고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단의 고의가 없으니까 사기 아니야 이건. 2단의 고의 없으니까 사기는 아니요. 그럼 실수로 그랬잖아요. 그럼 차고지. 실수로. 그래서 차고로. 그래서 이것은 동기의 차고야. 동기의 차고. 매도인이 실수로 상대방의 차고를 유발시켰지. 그래서 여기는 동기의 차고인데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공된 동기의 차고 이렇게. 따라서 제공된 동기의 차고는 상대방이 매도인이 제공했잖아요.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제공했으니까 상대방은 2배로 산 사람은 취소할 수 있나요? 있지. 제공된 동기의 차고니까 기억하면 돼. 제공된 동기의 차고. 자, 여기 본다. 표시된, 제공된, 유발된,
공기의 착오는 표시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잖아. 지금 2배 값을 줬으니까. 그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금 취득 목적 이놈의 게 나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는데 꼭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년은 안 나올 것이다 하고 강의 안 하면 또 나와. 그래서 왜 나오는가를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보험에는 관심이 있잖아.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를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거 마치시오고 의도적으로 낸 것 같아. 마치시오. 시험 보러 와서 고생했으니 어떻게 지가 우연히를 다 알겠어. 전문가가 아니면, 배운 사람이 아니면. 따라서 무효인 법률인 오라 이것을 못 찍었다면 사람도 나 얘기 안 겠어 오늘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그래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무효임 법률행위에서 제일 많이 틀리게 내는 게 반사이득행위냐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요거 구별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반사이득행위에서 조투관광 통신은 통신악의는 반사 아니다 외웠지 않았어. 그러면 단속 규정은 금방 다시 우지기가 무전을 생략했다. 이거 만약에 안 외웠다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거든. 그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효력 규정 다시 효력 규정 몇 개 있었지 않았어. 다시 초과 없이 허가 없이 초과 신탁 허초신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허가 없이 초과 신탁 이렇게. 그 다음에 우지기가 무면허 무전을 생략했다. 무전 생략했다. 이러고 외워주라고. 그리고 여기는 반사이득 행위는 너무 많으니까 반사이득인 것을 골라야 돼. 아닌 것을 골라야 돼. 조투관광 통신 악의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꼭 구별해서 공부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여러분들 통정은 단순히 아는 것이다. 양해를 얻은 것이다. 통정은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것을 상대방이 단순히 아는 거요. 같이 거짓말한 거요. 그래. 그래서 1번은 상대방이 알았다 아니잖아 이런 거. 그러므로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동그라미 밑에 통정은 무슨 뜻이냐면 다 양해, 합의 같은 얘기야. 양해, 합의. 그냥 알았다 그것은 양해가 없었잖아요. 합의가 없었지. 그래서 이건 통정의 의미를 물어봤어. 통정은 양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의다. 그러면 만약에 명의되어 있다는 소비대차에서 양해가 없으면 진입 표시 이렇게 오지 않았어. 양해를 찾아라 이렇게. 그다음에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은닉행위 나오면 이렇게 밑줄 그으셔. 은닉행위 나오면 몇 단계? 3단계 이렇게. 은닉행위 나오면 몇 단계? 3단계. 그래서 이 정도만 쌓아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알 거라고. 갑과 을이 여기 봐. 갑이 자기 토지를 큰아들에게 실제 의사는 증여한다고 합의한 거예요. 증여. 토지를 증여한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로 큰아들을 더 좋아해? 작은 아들을 더 좋아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상하지? 근데 큰아들은 때려 죽이고 싶어도 그놈을 왜 좋아할까? 내가 전통적으로 큰아들이 아버지 속 엄청 썩이잖아.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엄청 썩이니까 작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가 속 썩는 걸 알아서 효자야. 작은 아들은. 맞지? 근데 또 재산은 왜 큰아들 주려고 그럴까? 그 이유가 모르게. 내가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의지. 욕심도 엄청 많지. 죽으면 그만 끝나는 놈 것을. 죽을 때 묘를 쓰지 말아라. 묘 썼다가는 묘짜리 파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관들 밥이야 밥. 자식이 안 됐으니 묘 한번 파보셔. 하지 말아. 그러고 아예. 그래서 다 깨끗하게 포장해서 보내버려. 하늘나라로 이렇게. 어디로 오냐면 인천 월미도에서 만나. 월미도 배 가면 거기 있다고. 그 해양 바닷가에 뿌리는 게 있어. 바닷가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를 월미도로 타고 가면 내가 배에서 여러분들 요게 내가 그림을 잘 못 담배라고 봐. 여기서 뿌리는 게 있어. 그냥 막 밖에서 워이 하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바에서 이렇게 뿌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다고. 그럼 여기에 잠겨. 그럼 여기에 이제 묻힌 곳이 있어. 63구, 73구 묘자리가.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어대.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아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갑이 을에게 실제로 증여를 해. 실제로. 그런데 다른 아들이 시기할까 봐서 매매를 가장한다니까. 그럼 등기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등기부에는 뭐로 기재해? 매매. 등기했지? 실제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게. 그러면 증여는 뭐?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 기계적으로 탁탁 외워놔버려야 돼. 은닉행위는 3단계. 이거 따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했대. 우리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나요? 대리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는 본인을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판단해. 대리인 기준이야.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하니까 통정했냐 안 했냐도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했지? 그럼 본인은 제3자요 제3자가 아니야. 그래 제3자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제3자 나오면 외워야 돼. 제3자 아닌 사람 다 상대 추양. 대리인은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니까. 대리인은.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어도 본인이 몰랐어도 그것의 효력은 무효.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으면 효력은 본인에게 가지. 본인이 알아야 돼. 상관없어. 왜냐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했으므로 본인 그 사실을 알든 말든, 즉 뭔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는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자는, 대리행위 하자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자는 대리인. 본인은 상관없지.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닌 사람. 우리 제3자 아닌 사람 외웠나? 한번 외운다. 상대방. 이 상이 뭐요? 상대방이요 상속이냐? 이제 너무나 여름이라서 오늘은 아침에 운동 오면서 오늘은 5개 강의해야 되겠다 하고 왔어. 다시 한번 상대방, 대리인, 수심채권 양수인. 여러분 나머지는 쭉 알잖아. 내가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못 쓴 거예요. 다시 상대, 추양, 손양 있잖아. 다시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만약에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다음 주에도 요것이 나와서 틀리잖아요. 그럼 또 틀리니까 제3자 아닌 사람 외워와야 되는 거예요. 제3자 아닌 사람.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잖아. 같은 사람 아니야.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통정의 표시했으면 본인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지. 맞아? 그래서 본인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효니까 지금. 설득됐나요? 요거 하나 외워놔. 그 다음에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여기 선의의 제3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항상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의사표시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지. 그러니까 여기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을 때 가장매매의 외관을 신뢰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A나 B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 B에게는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는 이게 무효요 항상 유효로 다뤄져. 항상 유효로. 그러므로 이 A가 또는 B가 제3자인 경우 갑과 을 그리고 갑의 을의 기타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매매가 무효라고 우길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선의의 제3자에게는 항상 뭘로 다뤄지니까?
유효. 그게 상대적 무효 아니냐. 여기는 상대적 무효를 아는가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 어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맞잖아 지금. 대항한다나 주장한다나 같아.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여기 대여금 채권 양수인 여기 봐. 이게 제3자가 누구냐면 가장 소비대차 그게 가장 행위이고 가장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우리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권리 의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위가 이루어지면 가장 채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가 이루어지면 거짓말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거짓말로 생긴 채권이 생겨. 이것이 자 여기다 가장 대여금 채권.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제3자이지 이름. 그 사람이 선이라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비대차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받는 제3자여 아니요. 만약에 여기 봐.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요거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가장 채권의 양수인 아니냐. 가장 권리 양수인.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말한 제3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여기다 가장 권리 양수인. 그리고 채무를 가장 권리가 나왔다면 여기는 가장 채무가 나오면 가장 채무에 대하여 보증선 사람 이 정도밖에 없어. 제3자가 누구라고요? 가장 권리의 양수인. 그러면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봐.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가장 권리만 있겠어? 가장 의무도 있겠지? 그럼 가장 의무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보증선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가장 권리 양수인 그 이외에 가장 권리에 대해서 파상 관제인 가장 권리를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그 정도 있겠지 몇 사람. 그래서 제3자인지 아닌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허위 표시 나오면 제3자인지 아닌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허가 없이 한 이루어진 매매는 유동적 무효지.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여기 봐.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허가구역. 그럼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를 했는데 두 사람이 허가를 받고 있겠어? 허가 안 받고 있겠어? 그럼 허가 없이 다시 한번 허가 없이 초과 신탁 이게 강행법 규정에 효력 규정 위반한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것이 허가를 받든가 안 받든가 결정되기 전에 여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잖아. 여기를. 그럼 여기는 무효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가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유동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니까 오로지 쌍방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만 있다고. 허가 절차 협력 의무만. 그러면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약속을 했대. 둘이 계약하면서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손해배상 해주기로 했대. 1억. 그 약정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그래, 그래서 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하자. 소 구할 수 있다. 소 제기 구할 수 있다. 맞잖아. 자, 여기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이 토지에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요? 있어. 이렇게 가처분 등기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계약금 뿐이다. 중도금 미지급, 협력 의무 이행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고 오로지 계약금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행 착수 전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소제기나 관할관청 허가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제기는 이행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유효가 되는 게 에어버려 허해미. 확정 무효가 되는 게
불불불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 이렇게 해놔야 돼. 자, 문제 보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뭐라고 됐냐면 단서로 유동적 무효라고 써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배제하려고. 허가를 배제할 목적 없이 그런 뜻이야, 여기는. 자, 여러분들 허가를 메모해요, 여기다가.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은 이런 말을 쓰기 귀찮아서 쓴 거예요. 허가 배제 목적 없이 이런 거 쓰려고 했단 말이야. 허가, 관할 관청 허가, 배제. 자, 여기 만약에 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거든. 그러나 여기는 허가 배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야. 허가 배제 목적 없이 이런 말들을. 아주 출제위원들이 요즘에 민주화되다 보니까 좀 상냥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따숩게. 옳은 거. 그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여기 봐라. 허가는 이행한 거요. 이행하라고 요구한 거요. 아, 이거 허가는 당사자의 행위요. 당사자의 행위가 아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행위가 아니니까 이행 착수 아니다. 자,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할 수 있다 해야지. 틀렸네.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도록 다른 상대방은 소구가 뭐냐면 소제기다 써놓으면 돼. 소구가 모르는 사람들은. 소구가 뭐다? 소제기.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의무 이행. 여기 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소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 있나요?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와 관련하여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허가받지 않고 매매했을 때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등기 청구권 있겠나? 등기 청구권 없지.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틀렸다 하면 돼. 이렇게 가처분 2개 나오니까. 요약집 한번 보자. 요약집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42페이지를 한번 보면 그 유동무효 상태 효력에서 양가로 1번 쌍방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나오죠. 거기서 동그라미 3번을 봐.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책을 요약을 해놨는데 목차를 읽어갈 수 있어야 돼. 2번 보면 2번에 1번 보면 쌍방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 가처분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 그런 걸 잘 알아놓으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밑에서 쭉 갔더니 양가로 2번을 봐. 양가로 2번 갔더니 채권 채무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3번 봤더니 양가로 2번은 3번 봤더니 끝에 봐. 끝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나. 2개 비교해 놔야 돼. 2개를 정리해.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있지. 등기 청구권 없죠. 등기 청구권 없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구할 수는 없고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있으니까 그걸 이유로 가처분 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니은번은 맞다. 기억번은 틀렸다. 그다음에 디귿번. 자,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다. 그러면 이행불능임이 명백하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 몇 줄 것이고 경매로 날아간 거예요. 경매된 경우가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했는데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매매했는데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다 보면 이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행불능. 그러면 그때는 확정무효가 되는데 자, 확정무효가 되는 사유가 5개 있었지. 확정무효 사유가 몇 개? 자, 여기 불불불 않기로 자동무효 약정. 불이 뭐요? 불허가, 불능, 불성치. 자, 여기 불허가, 불능, 불성치.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그 다음에 자동 무효 약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확정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 그 43페이지를 봐. 우두커니 계시지 말고 43페이지 4번 봤더니 바로 4번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나오지?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 큰 번호에 아니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책이 진짜 좋은데 문제풀이 할 때는 다른 학원에서 주워다가 보더라고. 다른 학원에서 했던 거 주워다가 봐. 그러니까 점수 안 올리는 거 내가 알아. 그럼 네 책이 최고냐? 적어도 내 책이 최고라고 나는 자부해. 그러니까 이게 목차를 같이 봐야 되는데 목차를 같이 연결해서 봐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같이 안 읽고 오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한번 외워본다. 불불불 않기로. 자동무효 약정. 그 다음에 여기는 봐. 여기는 뭘 물어봤냐.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대. 해제. 그러면 유효가 되겠지 이제. 그럼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여봐 허예미. 이렇게 물어보잖아. 허예미. 허가, 해제,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미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법적 상태는 유동적 무효라고 단서 달았단 말이야. 그럼 유동적 무효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느냐 외워. 유동무효이면. 그럼 유동무효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는가 두 개 기억해야 되고. 유동무효야?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유동무효 상태에서 효력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럼 유동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니까 채권 채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 없어. 오로지 협력 의무만 있어. 협력 의무.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서 가처분 구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계약금 뿐이다. 이 정도 알면 문제 다 풀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44번 나오면 오른쪽에 써놔. 이제 해결. 토지거래. 자,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을 때 나중에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소구표 있는 것이야, 소구표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써놓을게. 논점. 무권토 취취에 소구표 있잖아 지금. 토. 그 다음에 해제 가능. 해제 가능 여부. 3번 가처분 등기 여부. 가처분 등기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 유효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어도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 이렇게는 공부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왔잖아 지금. 확정 유효가 되는 게 허예미. 확정 무효가 되는 게 불불불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 다 있어 노트에. 그리고 노트에 다 있고 또 하나는 스피드 체크에도 다 있고. 그러면 자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계속 나올 텐데 틀리면 안 되지. 틀리면 안 되니까 올해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욕심내지 말고 그 부분을 정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민법은 권리 의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봐. 해제권 있냐 없냐.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있냐 없냐. 이행 청구권 있지. 등기 청구권 있어 없어요? 없잖아. 무효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권리 의무 있냐 없냐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오로지 여봐 협력 의무 이것 있어. 협력 의무만. 그럼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있지. 그걸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좀 몇 개 기억하셔. 취소. 법률행위 취소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려거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보자면 취소권자니까 여기 봐. 취소권자라고 쓰여 있다면 자 이거보다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그럼 이때 제한능력자라고 취소권자가 있으니까 제한능력자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법대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또 허나마나 한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인 나오면
제착 사강과 대또 승에서 대리인 나오면 이때 대리인은 법대요, 임대요. 우리는 대리 배우면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표시로 계약하면 끝났다고 잘 해서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다 이렇게 대리인 나오면 승계인 나오면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지 마시고 이런 것도 쭉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려거든 법대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요. 틀렸네. 동의 받아야. 그러나 어째서 헷갈리냐면 추인하려거든 동의 얻어야 돼. 취소, 추인. 그래서 추인과 비교하는 거야. 추인하려거든 동의 얻어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네 공부할 때. 둘째, 취소권은 천년, 백년 가도 존재한다. 추삼이면 간다. 그래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해야 한다. 맞네. 자, 여기서 잘 봐. 취소, 여기 네모 쳐놓고 취소된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어. 그럼 무효가 된 행위를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될 수 있어요? 있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아? 원래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여기다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원래는 소급적이다, 비소급적이다. 원칙은 여러분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행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비소급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원칙이. 그런데 소급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이다고 예외다고. 그래서 취소나 해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그러나 판매권 행사나 예약 완결권 행사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등의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앞으로 취소나 해제를 제외한 형성권 행사 그러면 소요, 비소요? 비소. 이렇게 해줘야 돼. 비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부터니까 여기다 몇 줄 것이고 처음부터에다 몇 줄 것이고 소급표 있는 경우를 외우지 않아요.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가 무권토 취취에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받은 급부를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외워봐요. 의제선, 선자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의제선과 선자. 그럼 의제선이 뭐야? 의사무능력자. 제는 제한능력자. 선은 선의의 수익자. 그리고 불권편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자는 현존이익이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의제선. 선자는 손의 전부야. 현존이익이야. 요거 딱 외우나. 의제선 선자는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의제선 선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요 사람. 그럼 의가 뭐라고? 제는 요 제한능력자 하나 나왔지 않아서 선은 무효 취소 시에 선의의 수익자. 그 다음에 선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이다 해서 나오면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외워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4번은 마저 틀려. 맞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여기 적법하게 추인했대. 추인하면 취소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그런 뜻이지. 그래서 5번도 맞다. 그 다음에 46번의 조건이 나오면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체야. 일체. 주된 의사표시가 일체이므로 분리하여 나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뭐 장불사, 장확사 외웠지만
채무 이행해야 한다 오면 기한은 채무 이행해야지. 반드시 채무 눈빛이 또 이상하다. 페이지 47쪽 보자. 요약집 47쪽. 요약집 47쪽에 그 1번의 조건과 기한의 비교해서 박스 밑에 문제 1번을 봐. 문제 1번 보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그으셔.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 아니야. 그러니까 기한은 장확사에 시발을 의존해. 시발. 시기는 발생. 그 다음에 종기는 소멸. 근데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그리고 여기 맨 위에 한번 봐. 기한은. 위에 한번 봐. 여기 맨 위에.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 왔을 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뭐라고 그랬어? 소멸 또는 채무이행.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의에다가 채무이행은 중요한 것은 빼먹었나? 그 앞에서 비난받던 사람들 다 도망가서 할 수가 없네. 박순이가 또 타겟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보자. 여기 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오잖아.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라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잖아. 지금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기한. 그리고 여기 봐. 아직 기한은 확실하다. 그날이 오는 것이 확실한 날을 기한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럼 돈 갚는 날은 확실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돈 갚는 날이 확실히 오면 기한, 안 오면 조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별할 때. 자, 1번 보자.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맞아? 소급한 이놈에게 우리 끝없이 괴롭히냐. 소급표 이따가 문제 풀어보겠지만 소급표 있냐 없냐가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에어보다 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고 조소는 있어 없어? 조소는 절대 없지. 그래서 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여기는 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할 절대 없다. 잘못했네. 여기다가 B자 빠른 거 미안하다. 조자로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어.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고. 근데 있고를 쓰고 싶었는데 칸이 부족해서 못 썼어. 칸이 부족해서. 그리고 여기는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도 지금 소급표 유무를 물어보거든. 그러므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맞지? 근데 특이하게 의해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맞잖아 지금.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데는 거기다 볼 것도 없어. 조건이 있는데 조건 없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그럼 우리는 조건은 법률행위와 분리시킬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아버지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를 해. 근데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증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 그래 자격증 취득한다면 준다 그래. 그러니까 증여의 목적이야.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야. 아버지 의도는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주겠다 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유도하려고 준 건데 이 조건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므로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건 없는 행위가 될 수는 원칙이 없어. 그러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 없는 행위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행위가 되잖아. 이때는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어보다 기정이 불에는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어떻게 오냐면 기정을 향한 불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했더니 옆에서 기해무 옆에는 불정무 우리 했잖아. 합격자 시험 보러 갈 때 옆에서 우리 선배들을 떠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기타 치면서.
자, 여기 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지. 그건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해. 그걸 제외하고는 절대 조건 없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기정의와 불해를 제외하고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다 틀렸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증여가 목적이야? 조건 성취가 목적이야? 그래, 조건의 성취를 의도하라고 당근을 주는 셈이거든. 지금 당근이 목적이요, 자격 취득이 목적이야. 그런데 젠장 자격 취득하려고 당근을 준 건데 당근만 주고 자격 취득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너무 오래 할 것도 없고 49페이지를 펴. 요약집. 그리고 이거 안 가져온 사람들은 왜 안 가져왔지? 보시면 그 문제집 1번 봐. 그 49페이지에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다. 그럼 다 틀렸다니까 이런 게. 2번 조건이 붙어 있는데 조건과 분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말들이. 2번 봤더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틀렸어. 그 지문은 볼 것도 없이. 다시 한다. 조건 없는 행위다.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면 다 틀린 거. 어떻게 당근만 주냐고. 목적이 있는데. 이해하셨나? 그래서 조건 없는 행위다 딱 봤을 때 앞에 기정의 불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다 무효야. 이건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해. 그 다음에 정지 조건 그리고 불확정 기한의 차이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채무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조건이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채무 이행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장불사, 장확사 이렇게 배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 장불사의 효력을 발생 소멸을 의존하면 조건, 장확사의 발생 소멸을 의존하면 기한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채무 이행 놓고 보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다음에 4번.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기 봐라. 여기 보면 딱 돼.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깨야 돼. 최고해야 돼. 최고해야지. 근데 계약서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매매에서. 중도금 안 주면 최고할 것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단서 달았지. 그게 누구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 총칙은 전부 임의 규정이야. 계약 총칙은 전부 무슨 규정? 그래서 없을 걸 정지 조건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여기다 써놓고 메모해요. 계약 총칙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4번 단서를 읽었을 때 요거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서 달았다는 거야 이게.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서 달았어. 그 얘기하여 이행지체가 생기면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최고하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주겠다. 형님이 동생에게 자격증 취득하면 집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취득 못하게 시험 보러 가는 날 연탄가스 피워두면 반칙했지? 그 반칙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우겨대야 돼. 조건이 성취되었다 우겨대야지. 언제 성취되었다고? 반칙한 날 추산되는 시점에. 그 딱 추산되는 시점 딱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이렇게. 그 봐라. 방해 나왔네. 그럼 형님이 연탄가스 피워두었다. 시험 보러 떨어지게. 그럼 동생은 그냥 울고 말아야 돼. 우겨대야 돼. 조건 성취했다고. 반칙했으면. 하잖아. 반칙 금지. 당사자가 반칙을 했다면 상대방은 반칙한 것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지. 그런 것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조건에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 시점은 방해한 때요, 추산되는 시점이요. 우리 시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봐. 방해한 때냐, 추산되는 시점이냐 이렇게. 방해한 때냐, 추산되는 시점이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
이거 그냥 답을 준 거예요. (5분간) 휴식.